단백질만 해도 머리만 감아도 떠나버리는 머리카락. 한 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질환 탈모. 특히 여름철 강한 햇빛은 모발의 단백질 파괴와 두피 손상까지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탈모 정말 지긋지긋해요. 단순히 외모의 문제만은 아니다. 심각한 경우엔 우울증, 스트레스 등 일상을 뒤흔드는 심리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데요. 증상에 따라 적절한 생활 습관부터 탈모 고민을 줄여주는 머리 손질법까지. 두피와 모발 건강을 지키는 쓸모있는 상식, 오늘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오늘 탈모와 두피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호상 교수님, 김현정 교수님, 강주희 교수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탈모 고민은 사실 1년 내내 고민이 되고 1년 내내 무섭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더 무섭습니다.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자외선이 뜨겁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제가 주워든 상식은 많거든요. 그 자외선이 네. 두피에 안 좋다는 얘기가 많던데 탈모에도 영향이 있나요, 교수님? 예, 자외선에 의해서 탈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다년생 식물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성장기가 있고 자라게 되겠고 그 위에 퇴행기를 거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쉽니다.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이 강한 햇볕을 많은 시간을 쬐게 되면 모발 주기의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봄철에 동물들이 털갈이를 하는 이유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빛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들처럼 털갈이 하진 않지만 그 강하게 이 햇빛을 받게 되면 일정 부분은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외선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있습니다. 자외선 B는 파장이 짧고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있는 직접적인 구조 단백질을 손상을 주게 되겠고 자외선 A의 경우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해수욕을 하거나 또는 그 바캉스를 다녀오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탈색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햇빛에는 그 적외선이 있죠. 열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야외 활동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머리카락이 뜨거워요. 그때 이 온도를 재보면 40도가 넘습니다. 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카락 검은 머리카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카락은 이와 같이 섬유 전달체 역할을 해요.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낭에서의 온도는 40도 넘어요. 네. 모낭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강한 햇빛을 오랫동안 쬐게 되면 탈모에 확실히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단백질이 있는데 40도가 넘어가면 익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네, 되는 예,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자외선도 있지만 적외선도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확실히 좀 자극이 많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절기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여름철에 빠진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도 이제 계절에 맞춰서 몸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모발 밀도가 조금 늘고 여름이 끝나고 가을철이 되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여름이 끝나고 머리카락이 조금 빠지는 양이 느는 게 자연스러운데 평소에 햇빛을 많이 쬐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쬐게 되면 모발 주기가 변동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성 휴지 탈모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모발 주기의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모낭에는 손상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회복이 된다.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만 너무 많은 햇빛을 오랫동안 쬐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일광 화상을 두피에 입는다든지 혹은 이 기름이나 아니 네. 피지 그런 것들이 많게 되면 그 역시 모낭염이나 지구성 피부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탈모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야, 어쨌든 이 네.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두피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여름에는 우산만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에요? 양산도 사야 하나. 요즘 젊은 남자들이 양산 쓴다고 막 있을 때 뉴스에 관리해야 나오던데. 되거든요. 근데 괜찮을 궁금한 것 게 같은데. 이 자외선이 두피에 안 좋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름에 양산을 쓴다거나 아니면 모자 쓰고 다니면 네. 좀 탈모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교수님. 어떤가요? 네, 물론입니다. 두피도 피부입니다. 따라서 모자나 양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모자를 너무 오래 쓰게 되면 열, 땀, 기름에 의해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염증이 악화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쓰시게 되면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벗어서 환기를 충분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모자가 있다고 해서 매일매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 있던 노폐물이나 피지에 의한 것들이 염증, 세균 번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탁을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양산은 챙기기가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모자는 더워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혹시 자외선 차단제를 두피에 이렇게 발라도 되나요? 얼굴 바르면서 같이. 아니 한 선크림을 번쯤은 두피에. 정말 간편할 수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두피에 이렇게. 글쎄, 향이 좋으신데요? 김효정 교수님. 신박은 한데요. 실제적으로 두피는 피지 배출도 많고 땀 배출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끈적이는 걸 바르게 되면 우선은 좀 머리가 기름져 보일 수도 있고 트러블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모공 막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몸에 바르는 것을 두피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가격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바를 수 있는 제일 타입의 유분기가 적은 선크림들이 나와 있으니까 사이사이를 발라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파우더 형태여서 이렇게 톡톡톡톡 바르면 이제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파우더 제품도 있고요. 나 이거보다 귀찮다 그러면 스프레이 형태로 사이사이를 발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발 자체도 자외선에 의해서 색이 빠지고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에센스를 바르거나 크림을 발라서 윤기 있는 모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냥 K-뷰티 하는 게 야. 헛말이 아니었네요. 진짜 다양한 제품들이 대단한 나와 나라입니다, 있는데 정말. 근데 내가 양산 하나 선물로 줄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이 한 감사합니다. 기념으로. 이왕이면 우양산으로 둘 다 돼요. 알겠어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요. 이 여름철에 야외 활동하고 나면요. 전 머리에서 막 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화끈화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모발이 푸석푸석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여름철에는 멘톨 성분이 들어있는 쿨링 샴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샴푸를 사용하시면은 두피의 열을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 우리가 바다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강한 햇살과 또 소금물로 인해서 두피, 모발이 많이 손상되게 되는데 집에서 충분한 모발 트리트먼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벼운 에센스를 모발 끝에 발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탈모와 두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1,000만 인구의 질환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실제로 진짜 이 대한민국의 탈모 인구가 1,00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2년도 기준으로 25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원형 탈모증이나 흉터 탈모증에 대한 것이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노화성 탈모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국의 탈모 인구는 1,000만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탈모 자체가 이 나이가 드는 현상입니다.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대략 50세 정도 되면 25% 정도의 사람들이 탈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70대, 80대가 되면 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탈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추세에 의해서 점점 탈모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연령층에서 확실히 탈모가 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네. 20대, 30대랑 40대, 50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의 탈모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